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편에서 갑이 인을 보았을 때, 즉 운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내 팔자 내에 범인자가 연에도 있을 수 있고 월, 일, 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갑이 인을 보면 육진상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므로 비견으로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2운성상으로 이 인의 자리에서 각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논해 본다면 실제로 갑은 걸록지에 들게 됩니다. 록은 망신살로도 해석을 하지만 12운상 걸록지에 들므로 인해서 내가 뭔가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살인 복성이라는 신살이 붙습니다. 즉 복이 늘 따라 붙는다라는 신살이죠. 자, 그래서 갑이 인을 보았을 때는 비견을 보아서 나쁘다 보다는 뭔가 내 뜻을 펼치고 그리고 뭔가 복된 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조성이 됩니다. 단, 이 을이란 것이 갑에 인해서 제왕지를 가지기 때문에 겁재에 대한 해로움 요소는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을이 인해서 제왕지를 갖는다고 하지만 이 을목의 제왕지는, 즉 음간의 제왕지는 실제로는 갑이 더 우선이, 인은 천간을 두면 갑이 되므로 갑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왕지보다는 음간의 경우에서는 실제로는 장생지에서 더 자기의 기운을 더 많이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왕지를 하더라도 이 뜻이 가장 양간처럼 가장 크게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실제로는 묘의 후반부 이후서부터 실제로는 을목이 드디어 세력을 갖고 또 우리가 양인을 보더라도 갑의 양인은 묘에서 양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의 양인은 진에서 양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운의 펼쳐짐이 음간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묘 후반부 또는 진 초반부에 가야 갑보다 더 위세를 떨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은 식신의 별도 되죠. 육진상. 자, 그것이 장생을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뭔가 뜻을 세우고 세력을 펼쳐나갈 수 있고 수화인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 바로 범인자가 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은 또 홍염살이므로 뭔가 잘 꿰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게 병이 되겠죠. 그것은 각 유친상 해석을 각각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은 사지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지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 정이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 즉 인묘진 다음에는 무엇이죠? 사오미가 오므로 실제로는 화의 영향력은 인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상승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 이 편재의 별도 되고 장생의 별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장생의 작용이 이 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목극 토의 작용도 있고 실제로는 이 무라는 것은 중재의 역할이죠. 목, 화, 그리고 금, 수를 이렇게 견인해서 이어주는 이 중매자의 역할이 실제로는 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지에서도 실제로는 인, 묘, 진, 사, 오, 미, 즉 계절을 넘어갈 때 이 중간에서 이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토의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무라는 것은 장생의 의미라고 해서 강한 세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인에서는 그 세력이 좀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갑기 합의 모양이죠. 근데 갑기 합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이 기토는 사지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이 많이 위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묘진에서는 목기운이 왕성하니 토기운은 실제로는 약간 극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운이 위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금과 신금의 같은 경우에는 절지와 태지에 들게 되죠. 그러나 이 경금은 절지에 들어서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절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절태양으로 해서 어쨌든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다음 과정은 상승 과정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기인의 별이 붙죠. 천주기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부엌이, 내 부엌은 하늘에 있으니 뭔가 눈만 뜨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생긴다. 즉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으므로 이런 천주기인이나 식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문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인의 별이 팔자 내에 없는 것과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천주기인의 별이 있거나 운에서 들어와도 그것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은 태지에 들어가서 가장 위축된 상태, 절지 다음으로 위축된 상태라는 거죠. 즉 막 잉태된 상태, 즉 뱃속에서 이제 막 꼬물꼬물, 즉 3주나 4주, 그죠? 잉태된 상태로서 뭐 3개월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꼬물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음간들은 위축이 되어져도 양간하고 다르게 거기에 즉 잘 적응하는 그러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의 경우에는 천의 귀인의 별이 들어오죠. 이것이 가장 귀인의 별 중에서는 으뜸인 별이 됩니다. 따라서 나보다 뭔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해서 내가 먹고 살 거리 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중에 보니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100가지 악사를 물리쳐 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천을 귀인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은 나에게 편인의 별이 되죠. 편인은 병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드디어 사람이 병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의 경우에도 이 범인자가 실제로는 임의 문창과 압록, 즉 식신의 별이 되기 때문에 임의 경우에서도 병지지만, 뭔가 병이라는 것은 신살로 따진다면 역마살과 같습니다. 즉 타이에 의한 뭔가 이동 변동 상황이 되지만, 어쨌든 문창과 압록이 있으므로 내가 굴하지 않고 뭔가 헤쳐나가고, 그리고 내 이 언변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능력을 밖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이 환경적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임이 인을 보았을 때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개는 목욕지에 들어갑니다. 목욕지라는 것은 막 태어난 아이가 오물을 씻어내고, 그리고 아주 예쁜 모양, 남의 시선이나 이목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요즘은 인기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죠. 목욕은 실제로는 도화살이라고도 하고 연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목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그러한 모습으로 남들의 시선을,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금열하는 신살이 또 붙게 됩니다. 금열은 옛날에 황족이죠. 왕족 다음은 황족으로, 황족들이 타는 그런 큰 금수레를 두른 마차를 탄다라는 것이죠. 내가 꼭 못하더라도 내 주변 친척이라든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 차를 얻어 탈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품위가 유지되는 또는 품격이 높아지는 그러한 작용력도 생기는 것이 개가 인을 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그 다음 해에 어떤 글자가 오는지에 따라서 12운성의 이제 상승기냐 하강기냐, 그리고 이 안 보이는 이면의 세계에 있느냐를 따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범인자가 이제 사주 팔자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연에도 올 수 있고 월에도 올 수 있고 일과 시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해석 적용은 보통 육친의 해석 적용은 연에 이런 범인자가 있다라는 것은 봄이 봄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므로 경쟁 상황이죠.
따라서 소년기의 성장성 강화를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형제나 교우 관계가 활발하고 원만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경우 친구를 엄청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친구를 내가 친구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친구를 데리고도 다닌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월에 이 비견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뭔가 내가 장성을 했죠. 따라서 형제가 많거나 또는 소년 시절에 금전붕괴의 희생이 따른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겁재보다는 조금 덜한 면이 있겠죠.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진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나눈다. 자, 그리고 일에 배우자 자리가 보통 일지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배우자 자리에 근심, 걱정, 불안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인연 불안이라든지 또는 소실격 삶의 인자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 만약에 범인자가 있다면 말년에 재물 소모, 즉 대문 밖에 이제 도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라는 것은 자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자식의 재물 소모로도 보고 또 대문 밖에 나가면 타인과 금전거래에서 희생 요소가 좀 따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좌표론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을 유용한 글자로 쓴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월이 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음강이 되어서 갑이 내가 이제 양으로서 유용한 글자를 쓰겠죠. 자, 그럴 때 연이나 월이나 지지에 만약에 범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 맨 처음에 연의 범인자가 한다면 자, 이것이 오행이 같으므로 어떻게 보통 우리가 조부라고 하죠. 조부, 이 부모, 형제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여기는 나와 배우자 기본적인 좌표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년, 중년, 장년, 말년으로도 표시를 하죠. 또 아가, 타가로 부분에 짓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떠나서 자, 오행이 같으면 비견이라고 하였으면 이 자리가 어떻게 조부의 자리가 되겠냐는 거죠. 나의 형제가 여기도 있고 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거에는 형제의 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수가 작거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한 번은 써보고 지나간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작다면 이 형제가 한 명 더 있다라고 보고, 즉 형제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이 글자를 한번 써볼지 안 써볼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월의 글자를 부모로 보지 않고 부모 형제로 보지 않고 보통 형제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의 경우를 부모로서 많이 해석을 하고 조부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그 이상은 좀 알기가 어렵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형제와 부모는 학렬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와 형제는 학렬이 어떻게 선의가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학렬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부모와 형제를 같이 두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 이 범인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만약에 형제 수가 있다면 형제가 되고 이 윗정간의 글자가 실제로는 부모의 글자로서 이 합이나 형이나 충에 의해서 길흉 화복을 결정 지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월에 만약에 범인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찌 자자가 이런 식으로 연에 있고 그리고 시에 음의 글자가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는 천간을 들면 개수가 되겠죠. 개수는 인에서 목욕을 하고 그죠? 목욕지가 되고 그리고 시가 그때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가 음의 글자가 되면 음강의 요소가 되겠죠. 단 일제의 글자에서 이 연이라든지 이 시의 글자를 합이나 또 장생 이상의 세력이나 또는 인묘의 글자가 없었을 때 자, 그럴 때는 음강이 되어서 자, 그럴 때는 이 인의 글자도 굉장히 소중하게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인을 쓸 때에는 이 인도 써보고 그리고 요 값도 써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즉 형제의 수가 많다면 인은 형제가 되고 내가 이 값을 쓰게 되고, 형제가 만약 없다면 이 인도 맨 처음에 내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값도 나의 무게의 글자로 한번 써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지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 또 실무라는 것입니다. 자, 천간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명이요. 그죠? 뭔가 남들에게 드러나서 폼이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직업 변동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일지가 만약에 범인자가 된다면 갑인이 되겠죠. 자, 이거는 간여지동의 글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간여지동일 경우에 배우자 자리가 근심 불안이 따른다고 많은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들에서.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음이 강해서 양을 내가 쓴다면, 자, 요런 경우, 자, 첫 번째로 해석의 키워드는 만약에 갑이 나라면, 유용한 글자를 써서 나라면 이 인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음이 강해서 양을 쓰는데 이 배우자 인연은 비록 비견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합에 의해서 만약 오라든지 아니면 또는 대지 해자가 있다. 자, 대지 해자는 육합이 되므로 이 갑인을 내가 쓰고 대지 해자가 처가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천간에 있는 글자가 실제로는 자식의 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과 오로 이렇게 합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도 내가 갑인을 쓸 수도 있고 오가 배우자로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배우자가 무정이 아니라 유정합니다. 단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해서 어떻게 됩니까? 음의 글자로 쓴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단 배우자의 이제 부부 인연 불안 요소가 좀 더 가미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천간에는 합이나 충이나 형의 글자가 또 인묘의 글자가 그나마 훼손이 적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지에 오면 그 훼손되는 글자가 12개의 단계로서 더 많은 훼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갑만 놓고 보았을 때 갑은 첫 번째 기가 오면 합을 해서 합탑 망화를 하겠죠. 자, 그리고 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병과 갑은 형의 관계로서 그것도 운에서 온다면 훼손의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경이 왔을 때 이때는 충도 되고 평관도 되고 또 이 형의 요소도 같이 가미된다고 했죠. 자, 이런 글자가 왔을 때, 자, 이럴 때 훼손되는 글자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인, 묘, 진, 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형에 의해서 삭감이 되죠. 그 다음에 오가 오면 어떻습니까? 즉 합에 의해서 합탑 망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미가 오면 실제로는 천간도 미가 인묘의 작용이 있죠. 미가 오면 인묘에 의한 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 신자가 인신충도 되고 인사신 사명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충과 형과 그 다음에 평관 칠살의 역할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에 또 대지 해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의 육합에 의해서 뭔가 그 작용력이 또 삭감되는 작용력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천간의 글자보다 지지의 글자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토일 경우에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지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부부 인연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오 대운을 지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인의 경우에는 꽤 10년 동안 힘든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 부부 인연 불안의 세월이 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다른 대운을 탔을 때는 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점을 한번 염두에 조금 두고 해석을 한번 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 가서는 말년의 재물 소모 요소도 되지만 실제로는 말년에, 즉 연월일에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한데 양의 글자가 없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럴 경우에 범인자가 있든 갑이 있다면 실제로는 이 글자를 내가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일에 있는 글자가 자식의 글자로 바뀌어서
그 자식의 별의 기륭으로 한 번쯤 해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맞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음이 강할 때는 양의 글자가 내가 무게의 글자가 되니 그 글자성을 따라서 내가 직업이라든지 직업의 훼손운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훼손운이 아닐 경우 훼손되었을 때도 그 운을 순하면 그 운을 잘 벗어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과 의지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고통이 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다 내 글자를, 중요한 글자를 건드리지 않을 때는 첫 번째는 평한 운을 타게 되고, 그것이 10년이 거치면 굉장히 좋은 운으로 바뀌고, 만약에 15년을 건들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대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지지 갑이 인을 보았을 때, 자, 그때 내 팔자 내에 연월 일시에 있을 때와 또 12운성이랑 또 각종 신살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